동경링겐 시즌2 7번째 에피소드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중년오다 우에노입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정입니다. 카나가 현민 제이콘입니다. 네, 늘 그랬듯이 어떻게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는데 지금 우에노 얼굴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각시탈, 완전히 각시탈. 각시탈. 각시탈이야? 오늘 대조를 해왔어. 네. 갑자기 국산화됐네. 국산. 여기서 그거죠. 일본 땅에서 시작하는 이제 민족 애국. 진짜 테러리즘을 여기서 시작을 해야 테러리즘 여기서 시작하는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니 마스크가 더 잘 어울리지. 쌈의 대금이. 아메리칸 테러. 일단 이번 주는 그래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금요일까지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금요일까지 바쁘게 하다가 금요일 그 중요한 미팅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퍼졌어요. 네. 그래서 저 이번 연도 들어 처음으로 8시 전에 퇴근했습니다. 오. 그래서 7시 20분에 퇴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몇 시에 출근이신 거죠? 저희 11시요. 그럼 이번에는 짧구나. 일 별로 안 했어요. 11시 출근해서 7시 20분이라면은 네, 8시간 20분 정도? 근데 점심 1시간 먹으니까 이제 7시 20분. 근데 사실상 그 저녁 미팅이 6시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은 이제 잡담. 그 시간에 그래서 가구를 하나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구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조만간 좀 인스타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DIY 판매를 좀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 정말 사업하시려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죠. 우리 유튜브에다 한번 지인 그 찬스 디자인을 없나요? 올려보죠. 지인 지인 찬스? 찬스 있어요. 네, 있어요. 100% 할인. 100% 할인. 그만할게요. 제이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에는 그 스쿠터에 그 배기량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는 50cc 미만이었는데 근데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걸렸어요. 그 스쿠터가 일본에서는 50cc 미만의 경우에는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40km대에서 달리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못 해먹겠다. 70cc로 이제 도업이라고 하죠. 이제 엔진 배기량을 올려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제 넘버 플레이트를 바꿨습니다. 야 근데 30km면 진짜 느리긴 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량의 흐름에 못 따라가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그렇죠. 다 싫어하지 차도. 그쵸. 이게 손에 누구 하나 이득 보지 않는 그런 그 일본의 법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도에서 이제 30km까지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일반 국도에 30km. 그게 더 뭐 저렴한 거예요? 왜 그걸 해요? 아마 이제 면허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원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cc 미만은 면허가, 그러니까 운전 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한데, 이제 50cc 이상부터 이제 400까지가 아마 그 보통 면허로 바뀌거든. 보통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인들은 보통 이제 오토 면허를 그러니까 매뉴얼이군요. 그 매뉴얼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125까지는 면허를 바꾸면은 가능히 해가지고 한국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바꿀 때 125까지 해서 그냥 50cc 거를 안 하는 게 그렇군요. 추천을 드립니다. 저처럼 피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동기는 몇 킬로 이하 이런 법률이 있나요? 제가 한국 건 잘 몰라요. 근데 아마 한국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한국계 사실 도로교통법이 많이 일본 걸 따라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거 한번 걸렸기 때문에 그쵸. 괘씸해가지고 한번 괘씸해서 바꿨다. 저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번 주 이제 바로 바꾸면은 신청 절차가 끝나서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일날 바로. 당일날 바로. 50cc 50cc는 이게 흰색 넘버 플레이트거든요. 그거를 들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요. 그区役所라고 하죠. 일본에는. 구청을 가가지고 구청까지 거기 가서 주차장에서 넘버 플레이트를 떼고 그거를 들고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거든요. 배기량 변경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 보여주고 운전 가능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바뀐 플레이트를 들고 주차장에 있는 걸 달고 이제 바로 운전을 하고 갔죠. 네, 바로 빠르게 달리면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그쵸. 이제 제약이 없어진 거니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바쁜 일주일이었어요. 네. 우에노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간만에 일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오, 축하할 일이네요. 한덕사. 알았어, 맥주 사줄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래 1개월 정도
뭐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네. 계속 길어져가지고 지금 2개월째 하고 있고 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계약 연장. 근데 그러네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단 말이죠. 네. 간만에 이런 일을 하니까 새삼 이제 직장인들이 대단해 보여. 그쵸 형. 어떻게 이 맞아요. 시간에 일주일에 5일이나 하고 있었을지. 직장인의 비애를 이해해야 돼요 저희. 맞아, 직장인들이 힘들어요. 사실 건쟁이도 그렇고 제이쿤도 그렇고 이제 매번 스크립트를 거의 네. 녹음하는 날 뭐 한 2, 3일 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얘들이 좀 써줘야 나도 맞춰가지고 쓰는데 네. 왜 이렇게 안 쓰나 싶었는데 이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만하구나 이해가 돼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아주 스크립트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좀 게으름을 피고 있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는 동경민기의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3명뿐만 아니라 이제 그 흰둥이, 박혔던 돌. 예, 박혔던 한 명과 옛날에 찐 박사님 이제 일본은 근본이 없어. 약간 저희의 부수적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고 추가로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식구지. 네, 식구들과 함께 바비큐장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날. 네. 토요스에 있는 바베큐장이었죠? 그쵸, 그 오다이바에서 좀 더 가서 네. 그 쯔키지 시장이 이동하는 곳이죠. 맞아요. 곳이라고. 네. 그곳에 이제 엣지 부분에 바비큐장이 있는데요. 너무 설치 잘 돼 있더라고요. 되게 예뻤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레인보우 브릿지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쵸. 도쿄타워도 보이고.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니까요. 좋더라고. 다 준비돼 있고 그릇 같은 것도. 맞아. 한번 이게 일본이 오픈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금주의 키워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제이쿤 뭐 좀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죠. 이건 축하할 만한 소식이 아니죠. 아, 그래요? 아시죠? 네. 저의 그 아내 후보 중에 한 명이. 농담이고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요, 이제 아라가키 유이, 일본 유명 여배우.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 기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가키로 한국에 많이 알려진 분이죠. 네. 그렇죠. 어떤 드라마로 제일 유명했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니게하지. 니게하지. 네. 니게르노 하즈카시가 한국어로 그 도망치는 뭐였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맞아. 맞아요. 줄여서 일본은 네 글자로 많이 줄이잖아요. 그쵸. 데지타ル카메라 또까 데지카메. 그래서 이것도 니게하지라고 일본에서 많이 불리면서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죠. 네, 네. 거기에서 주연을 맡은 아라가키 유이와 그 남편이었던 호시노 겐이 그쵸.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제 드라마상의 커플이 이제 현실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거를 전격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광석화. 급작스러운 결혼 발표. 그래서 이런 거가 보통 나올 때는 데키콘이다. 네. 데키콘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치. 결혼을 하는 거다. 한국으로 치면은 과속. 네. 맞아요.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다행히 없고,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호적에 등록을 하는 거는, 이제 아라가키 생일이 이제 6월 11일이라 가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호적을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이쿤의 생일과 비슷한 시기네요. 그쵸, 이제, 너무 슬프네요. 뭐가 슬퍼. 저의 아내 후보 중에 하나다. 야, 나는 결혼하면서 동시에 가키를 놓아줬어. 형은 그래야죠. 근데 이게 또 재밌었던 게, 5년 전에 니게하지 촬영이 있었잖아요. 네. 벌써 5년 정말 전이라니, 재밌게 봤는데. 감개가 무량한데. 제가 일본어 공부를 이걸로 했죠. 진짜요? 니게하지로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오. 확실히 인기도 많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진짜 마지막에 항상 그 OST 춤추는 춤추는 거. 맞아. 맞아. 저희 그 학교 교수님이 가라오케 가가지고 그걸 추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따라가야 돼. 트렌드에 맞춰야 돼. 그거 가수가 호시노 겐인 건 알고 계세요? 네? 그거 가수가 네, 남자 혹시, 주인공.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호시노 겐이 엄청 아라가키 유이한테 대시를 많이 했다고. 진짜로? 아라가키 유이가 사실은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걔는. 그런 애한테 안 이제 그냥 맞아. 이미 놓아줬지만 내 상상 속에 그녀는 그랬다고. 상상 속의 그녀. 하지만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상상 속에서. 그렇지 뭐. 그래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아라가키 유이한테 호시노 겐이 휴게 시간 이렇게
촬영과 촬영 네. 사이마다 이렇게 말을 걸고 엄청 이제 일본에서는 구이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계속 다가간다. 거리를 줄이려고 이렇게 성큼성큼 나가려는 그런 거. 네네. 그런 식으로 대시를 많이 해가지고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역할에서는 좀 반대된 상황이었네요. 현실에서. 그쵸.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유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고 그쵸. 호시노겐이 좀 초식남으로서 벽을 쳤는데 음. 실제로는 뭐 역시 알고 봤더니 남자가. 이제 결국 호시노게는 롤 캐비지 오토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롤 캐비지라고 양배추 고기를 양배추로 싸가지고 만들어진 음식인데 겉으로는 초식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식남. 안에가 그런 식으로 고기가 가득 차 얘기하는구나. 있는 육식. 그래서 롤 캐비지 오토코라고 일본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뭐 낮저밤이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쵸, 약간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아, 재밌다.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했던 게 여기 써져 있던 게 사실 아라가키 유이라는 게 미혼의 그러니까 대형 여배우 중에 미혼인 네. 그렇죠. 걸로 유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작년 가을까지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그 의외에 또 사토미 작년에는 사토미 사토미를 씨도- 놓아줬지. 그렇죠. 이렇게 대형 배우들의 이제 결혼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번 네. 그 사토미에 이어서 이 가키까지 네. 팬들이 약간 로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 상심 상태. 그래가지고 그런 팬들도 많다고 기사에 써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리키타 마키라든지 키타가와 케이코. 키타와 케이코. 그거 아직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아오이 유까지 해가지고 점점 유명 배우들이 다 결혼해버렸다. 네. 그렇지, 그렇지. 결혼을 해버렸다. 우리의 이제 그 뭐랄까요 마돈나? 네. 그쵸. 청춘의 마돈나들이 네. 다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 곁을 떠나는 느낌?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뭐 김태희, 뭐 그쵸. 송혜교, 송혜교. 뭐 돌아왔잖아요, 전지현 송혜교.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쵸. 진짜 우리들의 마돈나. 우리들의 마돈나 이렇게 다 빠져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누가 남았냐? 이렇게 아. 되잖아요. 아. 누가 남았는가? 누가 남았는가 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나가사와 마사미. 맞아. 걔는 아직 결혼 안 했지. 나가사와 마사미가 이제 그거였죠 아마 아라가키 유이랑 비슷하게 데뷔를 맞아요. 해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투탑이었는데. 네, 투탑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게 그 리걸 하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아라가키 유이가 네. 주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일부러 그 나가사와 마사미가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자극시키는 또 씬이 있어요. 이게 라이벌이라는 밈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개그 요소를 넣은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나가사와 마사미가 더 글래머하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은근히 일본 볼게요, 드라마 나중에. 이런 거 많아. 네. 예전에 맞아요. 트릭에서도 그런 거 있었지.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또 남아있는 게 후카다 쿄코. 나 후카다 쿄코 진짜 지근거리에서 본 적 있다. 그래요? 진짜요? 어땠어요? 예전에 CF 촬영하는데 저기 스텝으로 간 적 있었는데 아. 근데 화면이랑 되게 달라요. 화면 보면은 엄청 글래머러스하고 또 키도 커 보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체구가 왜소해. 근데 비율은 엄청 좋아. 그래요? 그렇겠죠. 얼굴 작고. 얼굴 되게 작아. 예쁘다. 처음에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싶어가지고 서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한 2m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 나를 보더니 쩌는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요? 얘는 뭔데 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후카다 쿄코도 아직 남아있고 아야세 하루카. 아직은 결혼을 안 했다. 근데 아야세 하루카가 그거 아니에요? 그 이민호랑 사귀고 있지 않았나? 아닌가? 예전에 그런 예전에 소식이 사귀었다. 있었죠. 사귀었다 그래서 헤어졌다. 아무튼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이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후보들 뭐 시바사키 코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여배우들도 있으면은 이제 남자 배우들도 네. 있잖아요. 궁금해할까? 궁금해할까? 궁금해할 분은 오케이, 많이 얘기해줘요. 많이 있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타케노우치 유타카. 타케노우치 유타카가 그거죠.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네.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왔던 네, 네, 친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토 타케루. 사토 타케루가 이제 바람의 검신. 맞아. 요즘에 지금 이제 막 그 더 파이널이랑 더 비기닝 네. 하고 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 이제 그 켄신 역으로 나오는데.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바람의 검심을 다시 봤거든요. 영화판을. 네네. 근데 처음에 사토 타케루가 누워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 보고 나 이게 여자인데 되게 예쁘네라고 생각했었어. 엄청 예쁘게 생겼어. 맞아. 미남, 그러니까 진짜로 남자예요. 남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엄청 예쁘죠. 부럽다. 이렇게 태어났으면 인생 승리자인데. 왜 그래? 너도 마스크만 없으면 사토 그러지 타케루지. 마요. 형 그러지 마요. 그리고 좋은데? 또 이제 나이가 좀 연령이 있는데 사카키 쿠라노스케.
누구야? 사카키 쿠라노스케라고 좀 50대 53? 아 근데 뭐 이름이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느낌이야. 사카키 쿠라노 뭐? 쿠라노스케. 스케? 스미마셍. 사사키 쿠라노스케. 사사키? 네, 사사키 쿠라노스케. 그건 모르겠다. 아, 얘도 좀 많이 나왔을 텐데.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본 것 같다 텔레비에서. 그리고 사실 좀 결혼한 지 됐는데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사실은 그거였죠. 거의 매년 이제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안기고 싶은 남자 1위. 네, 맞아. 그래요. 결국 결혼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남아있는 독신 배우들 결혼을 아직 미혼 배우들과 이제 결혼했던 배우들을 알아가기 위해 대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이 기사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난리였어요. 사무실 이제 동기들도 유이 이제 결혼하고 그게 호시노겐이다. 그래서 다들 놀랬죠. 도둑놈.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다들 납득하는 분위기 아니었어? 얘들 커플이면 인정. 맞아,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주얼로 보면 호시노겐이 좀 딸릴 수도 있는데 되게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노래도 맞아요. 되게 잘 만들고. 음악을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남자판 아이유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기야. 제가 봤을 때 근데 장기야. 왜냐면 아이유라고 전 본 게 그러니까 배우,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는데 이제 싱어송라이터고, 그러니까 되게 다재다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본판 아이유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기하는 연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완전 그렇게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이미지 다가오는 이미지가 이렇게 음악도 하면서 이렇게 언변도 뛰어나고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잖아요. 호시노겐도 그렇고 장기야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아이돌을 뺏어간 것까지 똑같지 않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이쿤이 축하할 만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안해. 계속 너의 상심된 마음을 건드려서 미안해. 맞아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는 좀 슬픈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등짝을 보자라는 밈 아시나요? 알죠. 몰라요. 알지? 너는 조금 나이가 약간 어리지 않니? 그 밈을 알기. 저는 다 이런 서브컬처라든지도 이제 통달하고 훌륭하다. 제자 같아? 수승자 같아? 근데 이게 사실 좀 철진한 밈이긴 한데 한때 이 밈이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밈의 원전이 베르세르크라는 만화입니다. 네. 만화를 좀 봤다 하는 아저씨들이면은 모를 리가 없는 작품이거든요. 1989년에 연재를 개시했고 단행본으로 40권까지 나왔는데요. 그 뭐야? 등짝을 보자 이거 뭐예요? 그거 맞아요. 맞아. 네. 근데 이제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10개월에 한 권을 낸 페이스예요, 이게. 그쵸. 엄청 늦게 낸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요즘 웹툰들은 주간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한 주에 한 편씩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에 한 권이 나왔단 말이죠. 그쵸. 어떻게 먹고 사냐 싶잖아요. 근데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싶은데 만화책을 이렇게 딱 펴보잖아? 이해가지. 전 알죠. 그 퀄리티가 엄청 나가지고. 진짜 작화가 미쳤어. 그 등짝을 보자는데 왜요? 아니 그 등짝에서 좀 나오고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근데 되게 센 장면이에요. 맞아. 저 지금 구글에서 그냥 찾아봤는데 와 이거 되게 확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얼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거였죠. 그 감옥인가? 노예 결투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용병 시절에서 이제 용병 동료인 누군가가 가츠를 괴롭히는 거죠. 주인공이. 그 장면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댕인 줄 알았어요. 로댕. 맞아. 네. 그러니까 한 컷이 진짜 작품이거든. 맞아요. 단순하게 그린 그냥 만화 컷이 아니라 엄청나게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펜만으로 거기다가 거의 모든 그림을 그렇게 편집증적인 수준으로 그리거든요. 그림에 관련된 디지털 장비나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보통 작가들이 이제 자기가 그려놓은 것들을 이제 복북을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든가. 그러면 이미 했던 작업이니까 되게 작업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두 번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최근에 이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이고 그게 대세인데 베르세르크 작가인 미우라 켄타로도 디지털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을 썼어요. 근데 목적성이 아예 달랐지. 왜요? 어떠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하나 그려. 그러면은 그 그림을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채워넣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편집증이거든 이거. 그리고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봐서 봤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투 씬을 하면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거를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컷에서 여기까지 상처, 이 컷에서 지금 여기 부위가 상처. 맞아. 여기 화면 한번 봐봐. 여기에 상처가 나고 여기에 상처가 나고 여기에 상처가 여러 개 날 거잖아.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컷마다 입력을 해가지고 다 적어놓고 여기서는 이만큼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묘사. 여기 그 다음 컷에서는 이거는 회복, 이거가 상처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거를 다 일일이 하니까. 야 디테일하구나. 미친 거죠. 진짜 이거는 병이야. 그 대학 교수가 이러던데 이제 그 조교들이 어떻게 당할지 생각을 하면 그래. 편하죠. 그래서 어시스트들이 정말 많이 도망쳤다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또 요구를 하는 수준이 높으니까 버틸 수가 없죠. 이거를 버티는 어시 같은 경우에는 걔는 이미 독립을 해도 되거든. 나는 밑에서 그림을 어시스트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도망을 치면은 또 이제 그 도망친 만큼의 분량이 작가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결국엔 이 작가는 굉장히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분발해온 작가가 5월 20일 급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리를 하셨던 거죠. 일반적으로 연재 형태를 띠는 만화나 소설 같은 컨텐츠의 팬들은 얼른 다음 편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 왜냐면 좋아하니까 팬이 되는 거고 좋아하니까 다음 편을 보고 싶지. 그렇죠. 근데 베르세르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나 좀 쉬어야겠다, 휴재를 한다라고 하면 팬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누구랑 다르네요. 토모시. 이래라 토가시. 다들 이 사람이, 이 작가가 건강과 수명을 깎아먹으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거든. 진정한 장인 정신이죠. 그렇구나. 실제로 휴재가 몇 년이나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쉬고 싶은 만큼 쉬어도 좋으니까 완결 시켜주세요 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향년 54세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되게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지금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죽음에 대한 추모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그가 연재했던 백선사라는 잡지사의 편집자나 만화가 동료, 그리고 전 세계의 팬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요즘에 제가 아는 분 아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그 아드님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냥 되게 슬프더라고. 심지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힘 많이 드시겠어요. 메시지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에 답장이 돌아왔는데 그때 그분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꾸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아드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답장을 못했어. 그거네요. 또 그리고 그거잖아요. 이게 뭐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비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다는 건 가장 좀 불효죠. 어떻게 보면 섣불리 내가 힘내라라는 말을 못하겠어 진짜. 그렇죠. 조심스러워지죠.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누군가가 이제 곁에서 떠나게 됐을 때 좀 더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나온 사실 이번 주에 그 보스, 저희 사무실의 보스도 그 시카고에 있는 어떤 현대뮤지엄인가 그 관장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카고 아니고 마이애미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막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걸 저희 세컨보스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세컨보스가 눈길도 안 줘. 관심이 없는 거야. 그쵸. 자기랑은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래요. 근데 왜냐면 진짜 너무 머니까. 그렇죠. 그거 보는데 조금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도 이제 옆에서 엄청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잖아 보통은. 근데 이제 바쁘니까 알겠어요. 관심 이렇게 하고 끝내는 좀 안타깝더라.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작가가 사망했다는 사건을 들으니까 아까 그거랑 연달아 가지고 딱 오니까 뭔가 요즘 기분이 좀 다운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아까 역에서 만나는데
바지는 펄럭펄럭 걸리는데 뭔가 기분은 다운돼 보이더라고요. 이건 지각해서 미안해서 그랬던 즐거운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건쟁이 준비해온 소식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기사는 올림픽 관련 기사예요. 제가 항상 동경인견에서 올림픽 관련 기사를 갖고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림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관련된 기사를 항상 찾아보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오타니 기사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오타니가 요즘 미쳤거든요. 그 야구 선수? 야구 선수인데 야구 좋아했어요? 저 야구도 기사 많이 봐요. 그러니까 축구 많이 보는데 야구도 종종 보거든요. 근데 오타니가 일단 이도류로서 지금 만찢남? 만화에서 찢어나와서 나온 남자로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투수도 잘하는데 그 타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홈런 1위예요. 걔 원래 투수 아니었어? 둘 다 했어요, 원래. 원래? 난 투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진짜 만화에서 나온 애죠. 지금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뭐 하여튼 이 기사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가져왔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한국 친구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올림픽 진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기사였는데요. 5월 21일 금요일 저녁 여러 기사가 뜨겁게 나왔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쿄올림픽은 비상사태 선언에도 개최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구나. 내 이런 일일 줄 알았지. 뭐 결국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제 코츠 공동의장은 도쿄가 비상사태 상태에서도 이번 여름 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20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목요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언이 있든 없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서 올림픽의 안전한 토너먼트를 가능케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네, 나는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진 않다. 그런 거죠. 그렇지, 그게 더 직접적이겠지. 네, 선수들의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참가 예정인 선수의 60%가 예방접종을 지금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서 이제 7만 8천 명이 일본으로 올 것으로 지금 예상 중인데 이 인원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인원의 좀 반, 50% 정도라고 해요.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러니까 7만 8천 명은 도쿄로 올 것 같은 예상 외국인 인원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의료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좀 필요한 의료진의 인원이 230명에서 310명의 간호사. 의사가 208, 네. 간호사가 310명. 그래서 약 한 의료진이 550명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은 거의 한 80%가 확보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올림픽 진짜 하는 거야? 뭐 긴급선언 터지고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림픽 하는 거야? 에 대한 결론은 한다. 입니다. 그거죠. 약간 긴급사태 연장, 그러니까 골든위크 전에 이제 연장한다고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연장을 한다 안 한다 막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것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빅픽처인 거죠. 최대한 줄여놓고. 맞아요. 목적은 올림픽일 거예요. 네, 이번 2021년의 첫 목표는 진짜 올림픽으로 얘네들이 맞춰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난 좀 그게 걱정되네. 선수들이 들어오고 스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진이 올림픽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쪽에 대한 백신은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국내에서 그런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한 스태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좀 그렇죠. 뭐 고급 인력도 있을 테고, 뭐 아나운서라든가 앵커라든가 방송 관계자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 하다못해 되게 현장 일, 쉽게 말해가지고 힘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백신은 준비가 돼 있나? 라는 건 난 좀 궁금해.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지금 백신 그 구입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엄청 느리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올림픽을 시점으로 얘네들이 엄청나게 그 코로나 예방을 더 빡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명목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다, 돈 써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백신에도 얘네들이 대비를 하지 않을까. 세금을 올리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올림픽은 진행된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준비해온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시 수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레노 반쟁이 세이콘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